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하나, 둘, 셋. 잠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퍼포먼스 1팀 김은식 마케터. 저는 광고 퍼포먼스 3팀 박현주 마케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혹시 방송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저희 목소리? 네. 잘 들린다면 채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 들리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별다른 채팅이 없으니까 저희 네. 바로 진행해 볼까요? 네. 오늘은 저희가 광고주가 가장 궁금한 질문 베스트 10 네.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저희가 광고주분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리고 매일 저희가 광고를 보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주시는 질문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부분들 항상 이야기해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저희 광고주분들에게만 계속 말씀드리니까 분명히 혼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행사를 맡기고 있지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베스트 10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사실 이제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한테 오시기 전에 이제 저희와 이제 대행을 맡기기 전에 광고주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네, 네. 네. 뭘까요? 제가 찍겠습니다. 아유. 네, 네. 네. 첫 번째 질문. 이런 대행사 걸러야 한다. 어떤 대행사를 걸러야 되는지 또는 이제 대행사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런 질문을 가져왔고요. 네. 은식 씨가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대행사를 좀 걸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전에 저도 한 말씀 좀 드리자면 이런 질문을 선택했던 이유가 이미 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도 나는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좀 해주던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이렇게 감히 좀 물어보기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다른 데를 또 안 써보셨으니까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걸 좀 가져왔는데 좋아요. 일단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공식 대행사인가. 네이버 저희는 이제 네이버 공식 대행사고 파트너 매체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믿을 수 있는 이제 직접적으로 협약이 맺어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회사라고도 할 수 있고 또한 그렇죠. 다루고 있는 매체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비공식 대행사로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런 거는 좀 계약에 관련돼서도 좀 어떻게 뭐 그냥 좀 쉽게 표현하자면 뭐탕 먹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도 이용을 좀 바가지로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일정 정도 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넘으신 분들이 많아요. 뭐 수수료가 뭐 30%, 뭐 40%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대행사의 여부를 먼저 따지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저는 여기에 더불어서 보통 이제 광고 대행사를 이용을 하신다면 월간이나 주간 보고서를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보고서 형태를 전혀 전달을 안 드리는 대행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맞아요. 대행사를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성과 보고잖아요. 근데 이런 보고서를 안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 공식 대행사가 아닌 경우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저희랑 좀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이전 대행사랑 지금 계약이 걸려 있어가지고 못 할 것 같아요. 이거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계약을 끝나고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 계약 기간 동안의 효율을 계속 못 봐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엔 기회비용이 이제 생기는 건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했을 때 몇백만 원 물어라. 우리는 뭐 이미 대행비 받았으니까 못 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꼭 피하셔야 되고 이런 거는 또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쪽에서. 그래서 만약 이런 상황이 좀 그만하고 싶은데 아니 바꾸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있으신데 이런 것 때문에 좀 계약 기간 때문에 마음에 걸리신 분들은 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이런 부분 해결해 드릴 수 있고 맞아요. 또 이제 보고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 쪽에서는 뭐 이런 보고서도 많더라고요. 다른 회사에서는 그냥 클릭 누르면 그냥 지직 그냥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냥 지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이제 저희 쪽에서는 실제로 만들고 있거든요. 하나하나씩.
그러다 보니까 주간 월간 보고 받으시는 게 필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그 보고서 안에서 인사이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표라는 거는 아무나 뽑을 수 있지만 거기서 앞으로 어떻게 해 가야겠다는 방향성을 잡는 게 사실 그게 힘이 들고 마케터의 역량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받아보셨는데 보고서는 그냥 그래 그냥 받는 것 같아 이런 느낌 드신다면은 분명히 뭔가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한번 인사이트를 한번 뽑아달라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거 중요하죠. 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사실 이거 말고도 되게 중요한 게 많은데 네. 간략하게 저희가 10개나 준비를 했으니까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일단은 마케터는 왜 자꾸 CPC를 올리라고 할까요? 라는 네. 질문을 저희가 한번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어... 뭐 먼저 말씀하시나요? 제가 먼저 말할까요? 제가 먼저 말해요? 먼저 말하세요. 말씀해. 아, 네. 그러니까 마케터가 왜 CPC를 그냥 무작정 올리라고 하는 건 정말 나쁜 거예요. 근데 뭐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거기에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쪽에서도 CPC 자체 입찰가 이제 그걸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꺼려하시겠죠. 당연히 광고비는 더 투자돼야 하는 거고 여기서 효율이 있을지 없을지 100%라는 건 없으니까. 근데 저희 쪽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아무래도 점점 그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입점되는 쇼핑몰이라든지 상품 업체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 입찰가 자체가 올라가요. 근데 거기서 CPC를 맨 아래 단으로 놓게 되면 노출 자체가 안 되고 저희 상품이 시장에서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테스트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방향성을 결국 못 잡게 되는 거고 그게 오히려 광고비 낭비를 하는데 일조하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한번 올린 상태로 그냥 무조건 1위 하라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저희들이 노출되고 보여지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게 된다면 방향성을 잡기가 물론 수월해져요.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렸듯이 조금씩 그냥 밑에서 조금 보이고 팔리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조금 투자하셔서 저희 상품이 정말 괜찮은지 어디에서 팔리는지 그거를 저희가 방향성을 좀 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 주셨다시피 지속적으로 경쟁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CPC 입찰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키워드 광고인 거잖아요. 네. 그 키워드에서 저희가 입찰가 비딩에서 좀 상순위 경쟁도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노출되고 어느 정도의 클릭률을 받아보고 전환율을 얼마나 지키는지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보고서 내에서 인사이트를 또 얻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아예 안 된다고 하면 광고를 노출을 시키는 의미가 없죠. 보고서를 받는 것에 대한 의미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C를 올리기 위해서는 적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올려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보고서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조금 미흡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순회권에서 어느 정도 입찰가 비딩을 통해서 좀 상순위에 노출되는 상태에서 전환율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내부 컨디션을 조금 조정할지 이탈률이 너무 높으면 뭐 이탈률 대비 이제 저희가 클릭률 대비 굉장히 뭐 전환이 좋다 하면 조금 더 하단으로 순위권에 낮춰서 진행을 하면 광고비의 누수를 조금 더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적정한 그 순위권을 최적화시키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처음에는 그 계속적으로 CPC를 올린 상태로 상순위로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단기간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만 맞아요. 저희가 시장에 내놓아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 이후에 고효율 키워드가 있을 거고 분명히 저효율 키워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내서 이제 전략적으로 가는 거죠. 정말 효율이 좋은 거는 조금 더 올려볼까? 아니면 좀 더 내려봐서 광고비 절약하는데 한번 일적으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올린다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고 한번 일정 기간 테스트 해보자 했을 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CPC 얘기를 하면서 요 얘기가 네. 나왔어요. 테스트 기간이 꼭 필요한가요? 아하. 가요? 이거는 무조건 필요하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적화 단계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네.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저런 시도가 필수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 주셨듯이 이제 파워링크는 쇼핑 검색을 예를 들자면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이외에 저의 고유의 키워드가 있고 기타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내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입찰가를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의 상순위에 노출이 되어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테스트 기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한 달 정도는 조금 더 광고비에 대한 어느 정도 한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좀 상순위로 이제 입찰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그게 테스트 기간인 거고요. 네, 그 테스트 기간을 해서 만약에 전환이 안 나온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광고비 또 무조건 광고비에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죠? 뭔데요? 딱 그 뭐 광고비에 아무튼 광고비가 문제인 거잖아요. 광고비는 결국에 매출이고 아무튼 어느 정도 수익에 아무튼 수익에 직접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당연히 저희도 이해합니다. 저희도 당연히 쓰신 것보다 더 효율을 내드리는 게 저희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테스트 데이터를 모으는 이 기간이 결코 버리는 시간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 통해서 나중에 한참 뒤에도 저희가 결국에는 잘 될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해봤었잖아,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럴 수 있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 조금 해놓았던 테스트 기간에 썼던 그 광고비를 나중에는 엄청난 광고비를 세이프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테스트 기간 때 저희가 그것도 있어요. 사실 내부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고를 돌리시는 그 상품에 대한 어떠한 이제 좀 부족한 채워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뿐만 아니라 랜딩 페이지나 소재에 대한 테스트 기간을 거치는 게 조금 더 보완하고자 조금 더 완벽한 상품을 완벽한 타겟에게 보여주기 위한 테스트 기간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요구를 진행하면서 항상 들어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짧은 기간 내에 이거 효율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 이제 보통 이런 질문이 나오는 그 시간은 이제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말 짧은 기간 같은 경우에 이제 3일 정도 돌리시고 이제 광고주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비용 대비 너무 이제 전환이 없는데라고 요거 그냥 꺼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그거잖아요. 저희는 적당히 많은 모수를 데리고 이분에게 전환이 많이 나는지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쌓아야 돼요. 근데 이제 3명 데리고 이제 이게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저희가 그거를 표준으로 판단을 합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쌓을 필요한 그 모수가 확정이 되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매체 같은 거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다기보다는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안에 그 기능적으로 최적화 시켜주는 게 기능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저희가 세팅을 좀 여러 개 합니다. 확실히 소구점마다 다 다르고 연령층 지역별로도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한 3일 지났는데 여기는 만약에 전환이 하나 일어났어. 3개 그룹인데 하나는 전환이 일어나고 2개 그룹에서 전환이 안 일어났어. 그러면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2개 바로 꺼버립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고친다는 거죠. 최적화 작업면은 막 이리저리 실험을 해보면서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구나.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한 하루에 조금씩 노출 조금 변했다고 이거 끄고 노출 클릭 몇 번 일어났다고 또 켜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거는 확실히 계속 변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최적화가 이루어질 수도 없을 뿐더러 표준적인 데이터를 일으키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클릭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걸 판단을 해버리면은 한 사람한테만 이거 어때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10명, 100명한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이 테스트 기간은 짧은 기간에 많이 만지지 마시고 처음에 세팅할 때 잘 세팅하고 어느 정도의 마케터에게 좀 기간을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다음 5번째. 자, 여기에 또 중간에 고민 저희가 이제 광고주분들 대상으로 하시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만약에 질문이 좀 있으시다 하시면은 저희가 분명히 질문하시는 것들이 저희 광고주분들 관리해 드리는 분들이 질문하신 거랑 똑같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럼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전화를 주셔도 되시고요. 위에 보시면 네. 저희 전화번호랑 뭐 이메일 있으니까 네, 관련돼서 정리해서 이메일로 주셔도 되시고 네. 전화를 지금 바로 상담도 가능하니까 네. 편하게 채팅이나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나는 뭐죠? 5번. 노출 지면 꼭 제한을 걸어야 하나요? 노출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꽤 네. 많죠. 일단 노출 지면을 꼭 걸어야 하냐? 이거는 저는 웬만하면 그것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풀어놓은 편도 있어요. 왜냐면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말 그대로 어디서 뭐가 팔릴지 모르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꼭 제한을 걸어야 해요. 왜냐면은 이 키워드 이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적합도를 항상 봅니다. 품질 지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품질 지수가 결국에는 품질 지수가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좀 끼쳐요. 이 품질 지수가 총 7칸인가요? 맞죠? 총 풀칸이 7칸인데 저희가 4칸에서 시작해요. 근데 이 한 칸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을 때 같은 자리를 광고할 때 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를 판단하거든요. 그럼 아까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광고비의 직접적인 영향 그리고 수익적인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꼭 노출 제한을 나중에 거는 편이에요. 그렇죠. 네, 결국 네 말씀하세요. 아니, 네. 노출 잘 되면 좋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된다는 것 자체가 광고의 목적 하나가 저희 상품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거 맞아요. 노출 잘 되면 좋아요. 하지만 말씀 주셨다시피 네이버 시스템 상으로는 광고의 적합도를 굉장히 많이 따지기 때문에 노출을 대비해서 클릭이 안 일어난다 하면 이게 품질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저희가 품질 지수 한 칸 올리는 데는 굉장히 시간 투자나 어떤 노력을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품질 지수 떨어지는 건 진짜 한순간 한순간이에요. 하루도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 지면에 대해서 제한을 건다는 것 자체가 뭐 네이버 메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제 그냥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어쨌든 띄워놨으니까 나 노출했어 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상 이상으로의 노출이 많이 돼요. 근데 거기를 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실 많이 없거든요. 의미가 없는 노출인 거죠. 이런 거는 제한을 걸어서 품질 지수에 영향을 안 끼치도록 꺼야 돼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노출 지면 같은 경우 무조건 끄는 게 아니라 저희 성과 테스트 이제 한번 진행해보고 그다음에 성과를 본 뒤에 이제 전환이 안 나오거나 이제 클릭이 낮은 매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끄는 게 낫다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저는 필수적으로 좀 껐으면 하는 노출 지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네이버 메인 그다음에 이제 아예 뭐 노출도 뭐 클릭도 없는 줌 이런 건 다 아실 거예요. 네 맞아요. 빙, 줌 이런 거는 다 끄셔야죠. 네 그리고 뭐 또 뭐 있더라? 저는 뉴스 탭이 맞아 좀 뉴스도 있고 아무튼 약간 그런 데도 있어요. 중고나라 이런 데도 있는데 거기에 막 식품이 띄워진다 해서 사람들이 식품 중고를 그러니까 중고 식품을 살라고 오진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노출만 되니까 결국에는 클릭이 되지 않을 구간을 저희가 좁히는 거죠. 그래서 노출 대비 클릭을 최대한 많이 일으키는 게 품질 지수를 떨어뜨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이제 업종마다 조금 다르기는 해요. 전환이 일어나는 지면이 있어요. 콘텐츠 지면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끄라는 얘기는 아니고 너무 노출에만 이제 거기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이제 광고비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 좀 의미 있는 노출을 하는 게 맞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성과 보고서 드리는 거 지면에 대한 테스트 드리는 거 그거 보고 끌지 말지 여부를 좀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저 유아용품 중에 그 네이버 콘텐츠 지면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전환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관련된 콘텐츠 지면을 켜두는 것도 좋습니다. 저거는.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으로
아무래도 광고주분들이 기본적으로 에세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이버 위주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질문 준비한 것도 거의 네이버 위주이긴 합니다. 네. 자, 경쟁도도 높고 입찰가도 높은데 돈만 낭비하는 게 광고 아닌가요? 라고 또 질문을 많이 주세요. 네. 요거는 보통 에세이에서 말씀 많이 하시죠? 네. 말씀 먼저 하실래요? 네.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쟁도가 확실히 높아졌어요. 대기업들도 웬만하면 다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뭐 상품 팔아야겠다 이러면 오프라인에서 판다 생각보다 스마트 스토어에 먼저 팔아야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스마트 스토어는 플랫폼이 있고 네이버는 또 이용자 수가 많다 보니까 부담 없이 일단 상품 등록해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광고하신 분도 많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입찰가가 점점 높아지는데 또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 클릭만 하는 사람도 많아. 근데 애초에 객단가 자체가 우리 제품이 뭐 2만 원, 3만 원짜리야. 근데 입찰가 자체가 2천 원, 3천 원이라 돼버리면 10번 클릭, 뭐 5번 클릭 내에 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무조건 테스트는 해봐야 된다. 그 뭐 객단가를 무조건 10번 이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입찰가를 조정할 때 애초에 그 넘치는 입찰가를 조정을 하지는 않거든요. 적절하다 판단했을 때 객단가 너무 낮은데 입찰가 너무 높아. 뭐 한두 번 클릭, 네다섯 번 클릭이 꺼져버릴 것 같아. 그러면은 테스트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매체 또 유용한 매체들 많거든요. 그래서 각자 똑같은 뭐 식품이더라 하더라도 네이버 광고를 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가 또 안 맞다 싶으면 또 다른 광고 매체에 한 전략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객단가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는 저는 좀 시도하는 편입니다. 네. 저도 솔직히 같은 얘기긴 한데 경쟁도가 너무 높고 입찰가가 너무 높다. 단가에 비해서, 객단가에 비해서. 저는 그거 그냥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된 업체라면 하는 게 맞아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경쟁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브랜드 그 파워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파워가 없어도 좀 다른 경쟁사와 붙여도 좀 잘 안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메타를 가시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 모바일에 최적화된 매체이기 때문에 광고가 딱 하나씩만 뜨거든요. 거의 이제 풀로 하나씩만 뜨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제품과 이게 비교될 일이 잘 없어요, 사실. 세팅에 뭐 여러 광고주 뭐 이제 알죠? 그거 하는 거 아닌 이상. 네. 여러 광고주 등록을 하지 않는 그거 이상 하지 않는 이상 하나씩만 떠요,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내 광고에 대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네. 뽕빵님께서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럼 객단가가 낮은 상품 광고할 때 추천하시는 매체가 있나요? 고민이에요 라고 하시네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메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객단가가 굉장히 낮다는 거는 이제 받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동 구매가 굉장히 일어나기 쉬운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타를 추천드리는 건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메타를 이용할 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뽕빵님께서도 메타를 이용을 하실 때 인스타 같은 거 보실 때도 이제 자기 전이나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나 이제 여유로울 시간 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보는 거랑 굉장히 치열하게 무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제 상품 구매하는 거랑 완전 다른 결이거든요.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해서 매체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타를 추천드리고요. 추후에 굉장히 많은 이런 거를 박리담회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네이버 내에서 리뷰가 쌓이고 바이럴이 자연적으로 조성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경쟁도가 높고 입찰가가 높은 네이버 SA를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자사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사람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저는 효율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조금 기간 조금 넓게 두고 네. 마케팅 전략을 세워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업종이 어떤 거고 그 브랜딩이 되어 있는 건지 좀 어느 정도 유명한 건지도 궁금하고 맞아. 그리고 자사몰이 좀
있으신지, 전 스마트 스토어만 하시던지 이런 걸 조금 좀 궁금한데요. 맨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메타도 진짜 좋아요. 왜냐면은 전 메타가 만약에 자사몰 있으시면은 특정 행동, 저희 광고를 클릭했던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다시 보여줄 수 있는 리타게팅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구매율도 팍 올리는 방법이 있긴 한데, 만약 스마트 스토어만 하신다면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워요. 애초에 스크립트가 안 되기 때문에 리타게팅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너무 세다. 그러면 이제 메타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메타 안에서 뭐 효율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략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연령대가 제일 베이스가 돼야겠죠. 아무래도 뭐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젊은 사람들만 쓴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분들도 나이가 들고 새로운 시대가 올라오면서 연령층이 좀 더 많이 넓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 브랜딩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배너 소재도 좀 예쁘게 만들면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구매할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쪽을 추천드리고, 저는 또 이제 GFA도 많이 추천드려요. 네이버에. 왜요? 저희 일단은 중간에 네. 저희 타로 분께서 아. 채팅을 또 남겨주셨는데, 요즘 메타도 광고비가 비싸지고 효율이 떨어져서 주위에서 비추를 하던데요. 그래도 아직 그나마 메타가 할만한가요?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GFA를 왜 얘기했냐면, 메타 자체가 이제 CPM이잖아요. 거기가 노출당 단가인데 요즘 좀 많이 올랐어요, 말 그대로.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추천드렸던 게 GFA인데, GFA가 CPM이 확 낮거든요, 진짜로. 한 50%까지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네이버다 보니까 이용자 수도 많고, 그리고 네이버만의 그런 배너 소재가 있는데 그 약간 B급 소재처럼 단순하게 좀 잘 먹혀요. 그리고 이제 연령대 자체도 네이버가 분포가 많이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한 30대에서 40대 구성되어 있는 상품들이 좀 잘 팔리고 반응이 오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비싸도 메타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렇지만 이제 GFA가 어울리는 또 상품도 있고 위치가 있고 컨디션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제 다 좋아요. 뭐 이제 광고 어디든 다 하면 좋죠. 각 그 매체에 대한 이게 메리트도 있고. 근데 메타가 요즘 광고비가 비싸지고 효율이 떨어진다 라는 거는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어딜 가서든 이제 조금 전환율이 전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서도 이제 살아남는 자는 살아남는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광고 대행사에 직접적으로 컨설팅 요청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혼자 진행하기에는 너무 이제 마케팅이 고도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독단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마케팅을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팀이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어요, 저희 내부 회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마케터 혼자서 이제 독단적으로 실무를 한다기보다는 팀 내에서 팀 프로세스가 또 따로 있거든요. 다 같이 이제 성과 공유를 하고, 여기가 어떻게 이 계정에 대한 효율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간도 굉장히 많이 가지거든요. 사람 머리가 많아지면 그만큼 또 나올 수 있는 마케팅에 대한 그 솔루션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효율이 떨어져서 요즘 광고비가 잘 안 태워진다, 뭐 광고비가 너무 비싸진다 하시면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네. 근데 네. 진짜로 지금 자체가 저희 광고주님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시장 경기에 따라서 많이 맞아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팍 올랐다가 또 어떤 때는 떨어지고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있어요. 그냥 제품성이 조금 안 좋아졌다,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버렸다 이런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좀 효율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이탈해요.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럴 때 오히려 광고비로 유지를 더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버티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그랬을 때 자기가 좀 더 눈에 많이 보이고 버티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팍 터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전화 주시면은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컨설팅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한번 연락 주세요.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돌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매체가 되겠죠? 일단은 네. 봅시다. 일단 다음 질문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다음 질문은요. 네. 바이럴을 꼭 해야 하는가? 네. 이게 바이럴 자체가 전환이 일어나는 광고가 아니다 보니까 바이럴을 왜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품을 구매할 때 무조건 검색을 한번 해보거든요. 이 제가 제품 바이럴이라는 거 먼저 한번 설명해 줄게요. 아 바이럴을 모를 수도 있으면 모를 일단 수도 있어요. 그럼 먼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아, 붙일게요. 네. 그냥 바이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이제 음. 구전 이런 느낌이고 좀 퍼진다 이런 느낌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블로그 보시면은 이런 거 많으실 거예요. 뭐 내가 이거 써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니면 리뷰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카페 같은 데 보면 뭐 좋다던데 이런 게 다 이제 바이럴이거든요. 그쵸. 이제 그런 기본 기사도 나가고 인터넷 그런 기사 것도. 나가고 이런 것도 다 바이럴이라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죠.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길 지나다니다가 어디 식당가 앞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줄 서가지고 이제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다들 이제 모여가지고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저 식당 뭐지?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뭘 파는 곳이길래 그렇게 맛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사람 심리를 이용하는 마케팅 중에 하나가 바이럴이거든요.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게 바이럴인데 이런 점을 좀 집어서 예를 들어 반대편에 이제 그 반대편에 맞은편의 식당이 그냥 맨날 파리만 날리고 사람 한 명도 없다고 하면 대표님께서는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조금 줄을 서더라도 맛집을 한번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이런 게 바이럴을 꼭 집행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바이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꼭 제품을 바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간접 전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어딘가 검색을 하고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은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그 제품을 구매하게 돼요. 요즘에는 너무 이제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정보가 이런 거를 안 하시는 거는 오히려 좀 손해다. 요거는 내부 컨디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꼭 갖춰야 돼요. 네. 가게 간판 세우는 거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음, 저는 뭐 똑같은 예시로 그런 것도 있어요. 같은 제품을 파는데도 여기만 팔리고 나는 안 팔려 이런 게 있어요. 맞아. 뭐 진짜 사람 그냥 똑같은 제품이고 똑같이 뭐 가격이 있는데 얘만 잘 팔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이제 바이럴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신 것처럼 진짜 맛집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안 해서. 근데 알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제품 좋으니까 우리 한 번 먹어보면 되는데 한 번만 먹어보면 되는데 왜 안 오지 이런 생각이 있고 꼭 맛집 가보면 별거 없는데 가격만 비싼 이런 데가 있어요. 맞아. 근데 이게 다 바이럴 효과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희 상품에도 이제 적용을 해보면 저희가 진짜 좋은 제품인 건 대표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야, 사람들 이거 한 번만 써보면 계속 쓸 텐데 뭐 입소문 그냥 나버릴 텐데 이럴 텐데 사실적으로 이제 홍보를 안 해줘 버리면 이제는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지를 들어왔을 때 여기 좋네 하고 바로 구매하는 게보다는 한 번 나와서 진짜 좋나? 이렇게 한번 쳐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간접 체험 말 그대로 직접 뭐 화장품 같은 경우 직접 발라봤을 때 이게 건성에 진짜 맞는 피부 타입인지 아니면 지성에 맞는 피부 타입인지 아니면 이제 식품 쪽으로 해봤을 때는 내가 직접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안정성 추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매운맛이라 했는데 어떤 매운맛 정도인지 사람들이 또 알려주잖아요. 그런 블로그를 통해서. 그런데 이런 작업이 없으면 사람들은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믿지 않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똑똑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뭐야 뭐 리뷰도 없고 사람들이 뭐 간접 경험 할 수 있는 것도 없네 하고 안 사요. 왜냐면은 다른 제품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런 바이럴 하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바이럴을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이제 체험단이나 기자단 그냥 자체적으로 모집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비추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럴을 그냥 뿌린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좀 다르죠.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 바이럴 소재를 이제 다른 메타 소재로 광고 소재로 돌리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바이럴에 들어가는 그 키워드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 키워드를 발굴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뿌린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에 매체 그리고 어느 곳에 이제 좀 뿌려야 되는지도 잘 정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육아용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자단, 체험단을 뿌리는 것보다 맘카페 이런 데에 좀 침투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혼자서 하시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거 컨설팅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네. 다음으로 바로 전환에만 집중하면 안 되나요? 전환이요? 네. 일단은 오늘 저희한테 이제 채팅을 주신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객단가가 조금 낮고 광고에 대한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광고비를 굳이 많이 태우고
태워봤자 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에만 집중해서 광고를 하면 안 되나 약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되게 좀 공감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봤을 때 이제 판매가 안 일어나고 이제 아니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바로 전환에만 집중한 광고하면 안 될까요가 이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긴 해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럴 같이 처음 소비자 입장으로서 생각했을 때 리뷰가 없으면 사람이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럴이 중요하다 이것도 말씀드렸던 거고 이게 다 뭐냐면 사람들한테 인지가 안 되어 있으면 사람들 안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무조건 판매가 결국엔 목적이 돼야 되는 것도 맞고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 게 목표가 맞는데 지금 여기 아무런 인지도가 없는데 그걸 왜 사요 사람들이 사실. 그렇죠. 그거에만 집중을 계속하면은 한 번은 뭔가 일어나겠죠 당연히. 근데 이 폭이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결국에는 사람도 지치고 광고주님도 지치고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왜 나는 이때까지 잘 팔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안 나오지? 이렇게 해봐야겠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에는 여기 이 매출 증대 탄탄하게 올라가는 게 같은 목표죠. 근데 이거를 이제 탄탄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도 해야 되고 브랜드를 위한 광고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에 전환에 집중한 광고 가능해요? 가능하긴 합니다. 이제 메타 전환 캠페인이나 이제 쇼핑 검색,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 검색 이런 건 좀 전환에 잘 맞춰져 있는 광고 매체라서 그런 걸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그게 있어요. 좀 남들이 아는, 그러니까 리뷰 수가 이미 많고 사람들의 구매 수가 많은 그런 제품이라면 이런 전환 캠페인을 했을 때 굉장히 그 폭이 넓게 잘 뛰어요. 하지만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캠페인보다 조금 더 이제 광고비 소진율도 높고 측정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전환 캠페인만 무조건 돌리고 무조건 전환에만 집중되게 한다. 요거는 좀 효율이 덜 나와요. 추후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초반에는 저희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집중되는 사람들의 인지에 갈 수 있는 그 모수와 어느 정도 우리 자사의 키워드를 육성하는 단계로 좀 초반에 좀 다지고 가야지 요게 없이 그냥 바로 전환에만 가버리면 나중에 효율이 떨어졌을 때 말씀하신 대로 되게 많이 흔들려요. 이런 기반을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 게 필수이고요. 추가적으로 이게 저희 다음 질문이기도 한데요. KPI를 꼭 정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 증대가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요게 일맥상통합니다. 네. KPI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유, 당연히 알죠. 네. KPI 이제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뭐 장기가 될 수 있고 단기도 될 수 있고 이제 중기가 중간 단계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왜 꼭 정해야 하냐면 대부분 원하시는 게 이제 매출 증대라서 저희 KPI 뜻은 모르지만 결국에는 잘 되면 좋잖아요. 뭐 로아스 1000이요 무조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도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뭐 단기적으로 사업을 하시고 그만두실 거면은 그냥 전환으로 팡 찍고 그냥 딱 빠지면 되는데 결국엔 장기적으로 브랜딩도 하시고 싶으신 거고 어느 정도 자기의 자부심을 가지면서 운영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또 멀리 봐야 되는 거고 저희들은 마케터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봐드리는 게 멀리 보고 판단해 드리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전환으로 아까 광고한다 이 그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거 아니라 그 아래 단계에 클릭이 잘 나오는지 뭐 클릭단에서 광고 소재 테스트를 해봐서 이걸로 밀고 나갈지 우리 컨셉이 어떻게 될지 분위기 그리고 내부 컨디션 이런 걸 다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홈페이지가 그냥 들어가 봤는데 흰 바탕에 띡 올라와 있어요. 상세 페이지도 잘 안 돼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왜 사요 사실? 그러니까 전환해봤자 네. 의미가 없어요. 전환이 돼도 문제예요. 이건 나중에 충성 고객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CRM을 해서 카카오톡도 사람들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이번에 행사도 해요 한번 오세요 이런 프로모션도 나중에 결국엔 하셔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지금 그냥 사고 나중에 안 사는 거잖아요. 그게 충성 고객을 못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부 컨디션부터 홈페이지 내에서 저희 분위기도 만들고 정체성도 만들고 바이럴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전환도 해보고 이벤트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렇죠. 저는 광고주분들께 좀 쉽게 설명을 한마디로 좀 드리자면 그런 거 있어요. 매출 증대 궁극적인 목표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죠. 그냥 뜬금없이 나 무조건 10억 벌 거야. 됩니까? 안 되죠. 내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 거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어떻게 내가 오늘 하루를 꾸려갈지 뭐 1년의 목표 뭐 3년의 목표 뭐 하루의 목표 이런 거를 세워야지 그 궁극적인 목표 도달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하나씩 정해야 되고 애초에 목표 자체가 뭐 우연히 될 수 있습니다. 로또 맞은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 갑자기 떡상하는 것처럼 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사실 이제 운이 좋은 거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무언가를 했다 이제 노력을 했다라는 그건 아니죠. 내가 만들어갔다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마케팅을 하려면 KPI 단계별로 좀 정하고 기본적으로 토대를 방향성을 잘 잡아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지금 팔려도 어차피 또 시장은 계속 변하거든요. 탄탄해도 또 무너져서 전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탄탄하게 아래부터 클립부터 내부부터 보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환에 잘 나오는 매체가 어디예요? 맞아요. 지금 브랜딩도 되어 있으시고 만약에 어느 정도 그래도 한번 우리 제품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뭐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노출만 되면 어느 정도 뭐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프로모션 지금 빵빵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전환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전환이 잘 나오는 매체가 어딘가 이렇게 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종마다 이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잘 먹히는 업종이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주된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네. 이제 뭐 또 그거 있어요. 육아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육아맘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뭐 키즈노트라던가 아니면 보통 이제 여성의 그런 타겟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자들만 이용하는 이제 핑크 다이어리 뭐 그런 거 있어요? 모르시겠지만 여자친구 있어서 알아요. 맞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 타겟을 잘 정해서 좀 잘 전환이 나오고 이분들한테 좀 매체적으로 좀 특정이 된다 이런 거를 좀 많이 알아보고 가는 게 좋죠. 근데 무조건 전환만 보면은 네이버가 사실 맞거든요. 왜냐면 검색 기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 아까 육아 얘기하셨으니까 뭐 우리 애기 이제 태어나니까 뭐라 해야지 그거를 그리고 유모차 한번 찾아봐야겠다 미리 한번 찾아봐야겠다 해서 유모차를 치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짠 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도가 있고 니즈가 있기 때문에 팔릴 전환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맞아요. 입찰가가 이제 무조건 또 네이버가 들어갈 수 없는 게 그만큼 좋은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경쟁력이 확실하지 않으면 먹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도 되게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냥 처음에 이제 CPM이 높다 이것도 정말 맞습니다. 근데 타겟층을 넓혀서 CPM을 낮추는 방법도 있고 또 오히려 타겟층을 좁혀서 CPM을 낮추는 방법도 있고 또 전략적인 부분은 진짜 정말로 많아요. 그리고 소재적인 부분도 테스트를 해보면 애초에 경쟁에서 벗어난 상태로 저희가 경쟁해버리면 CPM도 낮아질 수 있고 리타겟팅을 하게 된다면 구매율을 처음에는 저조했지만 나중에 로아스 팍 올릴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있기 때문에 전략이 너무 많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면 또 GFA로 넘어갔을 때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GFA에 어울리는 제품도 있고 GFA에 어울리는 소재도 따로 있거든요. 연령층도 또 어느 정도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적인 부분도 정말 많고 또 오히려 유튜브 광고를 했을 때도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튜브는 약간 브랜딩을 위한 그런 광고긴 하거든요. 브랜드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광고를 봤을 때 5초 이내에 뭐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광고를 보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영상 그 자체가 이제 그 유튜브 광고라고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거기서 보고 사고 싶다 이거보다 빨리 넘어가고 싶다 이런 것도 많고 또 요즘에 프리미엄도 많기 때문에 광고를 보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5초 안에 그리고 그 초수 안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줘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브랜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뭐 야놀자 이런 것도 예전에 많이 떴었잖아요. 노래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데 오히려 좀 그쪽에서 영향력을 좀 끼쳐가지고 전환이 발생하는 것도 많고 GDN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트워크 배너인데 신문 저희 가장 좋은 예시가 신문 언론사 이런 거 봤을 때 같이 옆에서 따라 내려오는 그런 광고거든요. 근데 이 GDN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라는 그 지면을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옆에 조그마한 지면인데 누르겠어? 하지만 거기서 또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뭐 전환이 나온다
뭐 안 나온다 딱 집어서 말할 수 없겠지만은 각자만의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맞죠. 각자마다 장점이 있고 저는 전환이 잘 나오는 매체라고 하면 리타겟팅이 가능한 매체겠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GDN 리타겟팅 가능하고요. GFA 리타겟팅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메타나 이제 픽셀 설치가 가능한 것들도 다 되니까 매체라기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마케팅적인 그 세팅이라고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는. 매체는 제가 보기에는 업종에 따라서 조금 나뉘고 네. 그리고 이제 좀 리타겟팅이 잘 되고 타겟팅에 관한 좀 어느 정도의 그 규격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전환이 가장 잘 나오는 매체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너무 좀 포괄적이고 공통적인 이야기라서 저희가 좀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사실 업종이 똑같아도 업체마다 또 다르거든요. 음, 지금 컨디션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객단가가 낮은 경우, 그리고 지금 보면 메타가 좀 비싸다고 하는데 좀 고민이 있으신 경우, 이렇게만 두 개만 해도 질문이 다 경우의 수가 다 다를 건데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뭐 지금 전화 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전화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 번에 이제 저희가 무료로 컨설팅 해드리는 기회가 잘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들어서 이제 채팅 한 번, 글 한 번 쓰시는 거 이제 전화 한 번 해주시는 게 이제 대표님의 그 사업에 매출 증대에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뭐 탑 10까지 베스트 10까지 했으니까 이제 한 1, 2분 정도 기다렸다가 질문 없으면은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뭐 저희 뭐 요즘에 현지 마케터님께서는 뭐 좀 요즘 상황이 어떤 것 같아요? 퍼포먼스 이쪽에? 퍼포먼스요? 광고? 네, 광고 이쪽 상황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아우 힘들죠. 사실 이제 저희한테 그 효율적으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혼자서 잘 되면 저희한테 대행을 맡기시지도 않을 거고. 근데 대부분 저희한테 맡기시는 이유가 리소스가 많이 든다. 그러니까 좀 할 일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효율 자체도 잘 안 나오고, 두 번째로 이제 메타나 이제 네이버 이런 게 좀 뭐 한 달 하고 뭐 두 달 하고 바뀌어 있어요. 뭔가 자꾸 추가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챙기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에서 좀 많이 주시거든요. 사실 그런 걸 잘 챙겨야지 퍼포먼스 마케팅이 더 효율적으로 잘 돼요. 이제 최적화하기 위해서 계속 나오는 그런 노출 지면이나 이제 관련돼서 그런 기능들을 써야지 어느 정도의 그 로아스 효율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챙기기가 어렵다면 보통 저희는 그냥 대행을 맡기시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 많이 드리기는 하죠. 저도 요즘에는 좀 보면은 효율 그 시장 자체에 좀 많이 흔들려서 효율이 떨어진 구간도 피해를 보는 데도 많더라고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제한을 걸은다든지 그러면 피해 본 사람도 있고 이득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저희 대부분 광고주분들께서 저희한테 이제 맡기시는 경우가 본업이 있으신 경우, 맞아. 잘 되고 있어도 본업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리소스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맡기시는 경우도 많고, 또 뭐 있지? 아니 좀 요즘 그게 있어요. 뭐요? 다들 이제 유튜브 뭐 잘 하세요. 잘 하는데 이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리소스, 이거 본업이 있다 보니까 이 유튜버의 그 기본적인 세팅만 가지고 이걸 그냥 계속 쭉 이어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효율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화해야 돼요. 네이버는 맞아. 그래도 좀 덜한다 치지만 메타는 거의 이제 단위로, 그러니까 주기를 정해서 이제 맨날 봐야 돼요. 3일 한 번씩. 알고리즘도 계속 바뀌고, 그리고 저희 이제 최대 좀 장점이라는 게 소식이 좀 빨라요. 저희 대행사가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뭔가 바뀌면은 저희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테스트를 하고 이제 뿌리는 상황이라서 저희 광고 주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트렌드적인 면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빨리빨리 적용하는 거, 사람들한테 더 눈에 띄는 거. 그러면 저희 광고주분들한테 먼저 해드리고 방송 이렇게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쵸. 그거 있잖아요. 그 우리 쇼핑 정보? 맞아. 그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아요. 파워링크 측면에서 이 쇼핑몰도 눈에 띌 수 있게 쇼핑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게 제일 장점이지 않을까, 광고주분들이 있어서. 내일까지인가? 그 테스트 기간이 마무리 아니에요? 맞아요. 이미 됐어요. 그리고 그렇죠. 18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잠깐 베타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순차적으로 지금 다 적용을 해놔가지고 저희 쪽에서는 많이 이득을 보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효율이 잘 못 봤던 거, 제 업종이 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는 식품 괜찮았어요? 식품 쪽 되게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음. 이전에는 그냥 사진으로만 띄워놨잖아요. 이렇게 그쵸. 맛이라는 거. 근데 그거를 아예 쇼핑몰에 있는 걸 끌어와가지고 아예 그쪽에서 가격대도 눌러져 있고 사이드링크처럼 다 걸어놨는데 그것도 아니고 사진으로 사이드링크를 아예 걸어놓으니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다 안 되니까 저는 이제 그 이미지형 서브링크 뭐 다 하고 이제 뭐 그냥 서브링크 하고 밑에 가격 그거 화장솜도 다 같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롤링해서 잘 하기는 했는데 쇼핑 정보가 한눈에 다 들어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이버 측에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저희 네, 따로 그러면 이제- 질문 이제 없으시면은 음, 네,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이만 저는 광고 퍼포먼스 3팀 박현지 마케터 퍼포먼스 1팀 김은식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